네, 고등학교 1학년 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틀린 문제들이나 맞았던 문제들 꼭 같이 보면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1번 i 마이너스 i 제곱 이렇게 되면 i 플러스 1 되면서 5번이 정답일 거고, 2번 두식 a, b를 간단히 하면, 자,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더해주면은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3번, 자, 다음 다항식이 3으로 나눠 떨어질 때, 즉 식으로 작성해 주면은 요 다항식이 x-3의 어떤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꼴이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된다 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27 18 24 더하기 a는 0 해서 a는 4번 이렇게 되시겠네. 자, 4번. 자, 다음 식이 항등식일 때, 자, x로 우리 묶어주면 같은 꼴의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등식은. 자, 그러면 우변을 x로 묶어주면, 좌변을 x로 묶어주면 3은 이제 x 플러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두 개 더한 건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네. 자, 5번 부등식 절대값 2x-3이 5보다 작다. 자, 절대값을 풀어주면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3 더해주고 2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x 4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자,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아야 된다. 같다라고 나서 요게 두 개의 식의 차이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서 작아야 된다. k는 5보다 작아야 된다. 자연수의 개수는 4개, 1, 2, 3, 4, 4개 이렇게 되겠네. 자, 7번. 자, 다음 식의 값은, 자, 요건 이제 숫자를 치환하면 되는 건데, 자세히 봐보니까는 23이라는 숫자가 22와 24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2023 정도를 내가 숫자로 치환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으로 분모를 쓸 수 있을 거고, 분자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쓸 수 있으니까, 자, 아래식을 계산해주면 x제곱 더하기 x가 되고 두 개가 약분되죠. 두 식이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면 x-1만 남아있을 거니까 정답은 2022가 되시겠네. 자, 8번. 자, 다음 식의 값은, 일단은 다음 묶어져 있는 식을 좀 간단히 해봅시다. 우리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계산해주면 xy 그리고 x제곱 플러스 자, xy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으로 되시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참고해서 가면 좋은 게, 두 허수가 켤레수잖아요. 켤레수일 때는 우리가 이런 두 복소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을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 두 개 더하면 2, 두 개 곱하면 5. 자, 요런 2차 방정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때 앞에 있는 숫자는 4가 되시겠죠. 뒤에 있는 숫자는 4 빼기 10에서 마이너스 6이 되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9번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있을 때, 자, 연립방정식이 2차 시기로 내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무조건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야지 식을 간단히 만드는데 훨씬 빠릅니다. 자, 만들어주면, 자, 이게 1번식으로 바꿔주고 2번식을 2x-y는 9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럼 x는 6, y는 3 이렇게 바로 찾아줄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x가 3이네. x가 3,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두 개 해주면 6, 최종적으로 3번 되겠죠. 미안해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근이 2i일 때, 자, 한근이 2i인데 a, b는 실수래. 즉 개수가 다 실수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한근은 2i가 한 근이면 2 플러스 i가 한 근이 되시겠지. 그럼 위에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런 2차 방정식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두 개 합 마이너스 4x, 두 개 곱
플러스 5는 0. 그쵸?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준 요 2차식은 이 창의 개수가 2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식 양변을 다 곱해준 게 내가 원하는 식이 되시겠지. 8x 플러스 10.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b는 10 적어주면은 두 개의 차는 18 이렇게 되시겠네. 자, 11번 한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다음식으로 만족시킨다. 자, px가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다. 자, px는 1로 나눴을 때 자,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돼. 우리가 여기를 qx라고 적어주면은 문제 푸는데 이 에러가 생겨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는 말을 힌트를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xpx를 나눠주겠다고 하잖아. xpx를 내가 x-2로 나누었을 때는 뭔가 어떤 3차식이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2다. 그쵸? 자, 그럼 k 값을 구해주려면 미지수가 1개니까 식 1개가 필요하겠지. 그 식을 여기서 유도해내는 거예요. x에 2를 대입해주면 p2가 2다. 따라서 p2는 1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자, x에다 2를 대입해 주도록 할게. 그러면 p2 넣었으니까 1은 2 넣으면 2-k 플러스 1. 따라서 k는 2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러면 k가 2에서 px를 찾은 거지. p4는 3 곱하기 2 플러스 1 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네. 자, 12번.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다.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자, 일단 고차 방정식이고 특히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실근을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1개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조립제법에서 성립하는 숫자가 무조건 1개는 있다는 소리야. 그걸 잘 찾아보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조립제법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조립제법을 써줍시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자,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요.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아, 실수했죠. 여기 선생님이. 미안해요.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지 않고 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로 적을게. 마이너스 2a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두 개 더하면 0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신다.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시고, 그때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놈은 실근이고 허근을 얘기하고 있는 알파 베타의 근은 요놈의 근이라는 거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래. 즉 2a 요게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그게 8이라는 거니까 a는 4.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1은 17. 그리고 이 17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알파 베타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시겠다. 자, 13번. 자, x 5승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6이다. a 더하기 q2의 값은, 자, 일단은 a를 구하려면 x에다 1을 대입을 해주면 구할 수 있겠네. 1 더하기 a 플러스 1 더하기 2는 6 이렇게 되니까 지워주시고 3. 따라서 a는 3이 아니라 4죠. 3이 아니라 2죠. 따라서 a는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자, a가 1일 때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적어주면 x 5승 플러스 x제곱 2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6.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x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32 더하기 4 더하기 6은 q2 플러스 6이니까 6 지워주고 q2는 36 이렇게 되시겠다. 따라서 q2 더하기 a는 37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14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렇게 쭉쭉 있대.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약간 팁을 주자면 우리는 요 식에 어차피 집중할 거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요 놈이고 A 용기와 B 용기를 나눠서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VA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VB를 작성해 줄 거야. 그리고 나눠줄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려면은 아까 선생님 팁 준다 했지. 팁은 뭐냐면 이 각각 미지수들이 의도하고 있는, 아니 의도가 아니라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잘 적어줘야 돼.
V는 기체의 부피래. R은 뭐야? 그냥 상수죠. T는 온도래. P는 압력. N은 몰수래요, 몰수. 자, 이렇게 있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잘 보는 거야. A와 B의 부피가 VA, VB다 표현했죠. 그때 강철 용기 A에 담긴 기체의 몰수는 B의 몰수의 4분의 1배래. 자, B의 몰수가 있으면 A의 몰수는 B의 몰수의 4분의 1배라는 거야. 4분의 N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A에 담긴 기체의 압력은 B에 담긴 압력의 2분의 3배라는 거야. 압력은 분모에 있지. 2분의 3배라는 거야. 이렇게. B에 있는 압력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A와 B에 담긴 이상 기체의 절대 온도가 같대요. 절대 온도가 같대. 온도는 그냥 같대. 이렇게. 오케이? 그럴 때 상수는 당연히 상수도 같겠지. 같은 기체를 넣었으니까. 그럴 때 비율을 구해라. 말 그대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지 못했던 이런 미지수들이 다 약분돼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약분이 돼서 사라져요. 그럼 VB분의 VA는 이제 숫자로만 남는 거지. 1분의 2분의 3분의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12분의 2 해서 6분의 1.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네. 자, 이렇게 그냥 이제 뭘 의미하는지 적어서 각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서 마지막에 나타내고 있는 게 거대로 식을 맞춰주면 굉장히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림과 같은 직선. 자, 두 이차 함수 요놈과 요놈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Q를 하시겠대. X랑 T랑 만나는 점이. 자, A, B점에 대해서 PA, Q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고 이 넓이를 미지수 T로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넓이를 표현하실 건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의 합이라는 게 보이지? 그러면 우리 요렇게 한번 삼각형을 좀 쪼개 볼게. A랑 B는 어차피 수평일 거고 이 전체 길이의 합이 3일 거야. 그치? 그리고 내가 높이는 각각 요놈과 요놈이 되시겠지. 그치? 자,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의 넓이도 3이고 우리 빨간색의 넓이도 3이니까 우리가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를 똑 떼어가지고 붙여볼게. 아니,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 요 밑넓이를 A, B라고 각각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라고 높이들을 각각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을 기준 생각하면은 빨간색 삼각형 기준으로 2분의 1 A 플러스 B 알파란 말이야. 그치? 아래에 있는 거는 2분의 1 A 플러스 B 베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합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합인데 2분의 1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묶어 빼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거지. 그치? 즉 우리가 마름모의 공식이랑 똑같은 식을 유도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는 뭐라는 걸 알아? 3이라는 걸 알지. 2분의 1 곱하기 3.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는 걸 알아? T에서의 값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Y좌표에서 Y좌표 즉 2T제곱 플러스 1 왜 지워져? 에서 Q의 Y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요거를 두 개를 빼주면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길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높이는 2t 제곱 플러스 1 빼기니까 더하기 t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거지. 계산해주면 2분의 3 이렇게 되시고 2t 제곱에 t 제곱 3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t 그리고 플러스 9 이렇게 되시겠네. 자, 이놈은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죠. 따라서 t가 1일 때 최소값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 9 해서 6, 9를 가지신다.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시겠네요. 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유는 A, B의 길이를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이야. A, B의 길이를 주어졌기 때문에 정점 두 개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 16번 x행하나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자, 일단은 이걸 보면은 x 이꼴 a에서는 무조건 실근을 갖죠. 그러면 a가 1일 수도 있고 a가 1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자, a가 1이게 되면
x-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는 않아요. 실근은 하나만 갖는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a가 1이 아니겠네. 자, 그러면은 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a x 플러스 4의 한 근이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두 근의 곱이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4가 되시는 거지. 그럼 두 근의 합이 5여야 되니까 우리가 a 값은 찾을 수 있죠. a 값은 몇입니까? 2가 돼야겠죠. 그쵸? a 값 2, 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a는 2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a는 이제 나머지 하나의 실근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1, 4, 2가 모든 근의 실근일 거고, 그때 알파 베타는 4랑 2가 되셔서 두 개 곱하면 8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17번 한번 볼게요. 자, ax제곱 x 플러스 6이 교점은 쭉쭉쭉 있는데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래. 자, 여기 길이가 2분의 7이래. 요거 하나 줬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즉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근들의 제곱의 합을 구해라. 자, 그러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근, 이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무조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가 2분의 7이고 우리가 기하적인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가 45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기울기 1이잖아요. 우리 중학생 때 배우지. 자, 그럼 아래에 있는 길이도 2분의 7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7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리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거리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 근의 관계를 하나 줬어.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구하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체는 구하기 어렵지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에서 4 알파 베타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두 근의 합은 몇이니? a분의 1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6이니까 플러스 a분의 24.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분의 49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a에 대한 2차식이 나왔으니까 a를 쉽게 구해낼 수 있겠지. 그치? a는 2 정도 나오네요. 계산해보면 인수분해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 49a 제곱은 다시 4 곱해주고 a제곱 곱해주도록 할게. 49a 제곱은 4 플러스 24 곱하기 4a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49a 플러스 2 그리고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따라서 a는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a가 2라는 걸 찾았어. 그때 뭘 구해야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야 되죠.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a가 2야. 그러면 2x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찾았으니까 두 근의 합은 2분의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시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8번. 다음은 자연수에 대해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정수예요. 자,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빈칸 앞에 어떤 의미가 있고 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주면 됩니다. 자,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근의 공식 x에 의해서 근의 공식 써봐도 되겠지만 앞에 거 뒤에 걸 잘 봐보자는 거야. 이 근의 공식이라는 말을 보고 앞에서 근의 공식을 써서 네가 가를 찾아도 돼. 그렇지만 뒤에 있는 식을 보고 내가 이걸 찾아도 된단 말이야. 그치? 찾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두 근의 근이 요거랑 요거로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뒷문에서 뒷엔트에서 보면은. 아시겠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요거 제곱 한번 해볼까?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제곱하면 요 식을 제곱해볼까?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2분의 n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걸 2분의 이 나온 식을 내가 이런 꼴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때 루트 안에 있는 게 가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바꿔주면 2분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되겠지. 넣어주면 루트 8n 이렇게 되네. 그치? 따라서 가식은 8n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앞에 있는 식에서 근의 공식을 써서 충분히 구할 수 있지만 근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 뒤에서 계산을 해나가는 게 시간상 유리하다.
시간상 유리하니까 이렇게 해보자. 자, 그래서 px에 서로 다른 4개의 정수를 갖도록 하는 22의 자연수 n의 값은 나랑 다래. 그치? 자, 근데 위에 이렇게 써있죠. 정수를 갖기 위해서는 요게 몇이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 understand?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 2분의 n이 자연수가 되려면 1 되면 되지. 20 이하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 자연수가 1이 되게 만드는 n은 2죠. 이 자연수가 2가 될 수도 있겠지. 그걸 되게 만드는 n은 8이죠. 그래야지 나눠서 4 돼서 2가 될 테니까. 이게 3이 되게 만드는 자연수는 18이야. 아, 그럼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더 이상 가능한 건 없겠네. 이렇게 3개 가능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는 2개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3개 중에 1개는 안 되겠지, 당연히.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n이 2일 때를 그럼 이제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이 2일 때. 자, 그러면 4x 4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니까 16x제곱 은 0 이렇게 되네. 자, 그럼 x제곱 4x제곱으로 묶이고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서 이건 운이 좋은 거야. 해봤더니 x 이퀄 0에서 중근을 가지고 x 이퀄 뿔마 2에서 근을 하나 갖네. 그치? n이 2일 때는 해보니까 x 이퀄 0에서 중근이 나오고 x가 뿔마 2에서 근이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따져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8하고 18만 정답이 될 거니까 나는 8, 다는 뭐 18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러면은 fn은 8n 이렇게 될 거고 나 다는 8하고 18이니까 요 안에다 숫자 10을 넣어주면 되네. 정답은 80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ABC가 쭉쭉 내린 게, 자,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분의 4래요. 자, BH를 X라고 줬대요. 아주 친절해. BH를 X라고 그냥 줬단 말이야. CH 길이는 1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2개가 유도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 X에 대한 값을 찾아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C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지.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배우죠. 자, 여기를 x, 여기를 동그라미로 하면 여기도 x, 여기로 동그라미가 되면서 우리 닮음이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AC의 길이 대 CB의 길이는 CH의 길이 대 HB의 길이랑 동일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근데 넓이가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밑변이 주어져 있어.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했지. 우리 넓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구해? 3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8 이 정도 되시겠네. 그래서 이제 닮은비를 써보면 3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8 대 루트 x제곱 플러스 1은 CH의 길이 1대 BH 길이 X 이렇게 성립을 하신다. 아시겠죠? 쉽게 계산해주면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1은 3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8X 이렇게 된다. 자, 곱해줄게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1은 8X 이렇게 되면서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 자, 이놈을 찾아서 이놈에서 내가 이놈을 간단히 해주라는 거지. 바로 간단히 해주는 게 아니라 식을 최대한 간단히 먼저 적어줘야 돼. 자, 3x 세제곱 구해주려면 양변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내신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지. x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3x 세제곱은 8x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대입해줄까? 그러면 8x 제곱 빼기 5x 제곱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x 플러스 7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구해놨던 식에서 3x 제곱은 8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다시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 9x 플러스 4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숫자겠네. 근데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찾습니까? 자, x는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써야지. x는 근해 공식 써야지. 여태까지 한 거는 이 식을 간단히 나타내는 걸 뿐이고, 자, 이 식이 9x 플러스 4랑 같다라는 걸 나타낸 것 뿐이고, x는 어떻게 찾냐? x는 이제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 써볼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하면 16 마이너스 ac 7 이렇게 되네. 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4 마이너스 7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이 최종적인 x가 될 거고, 자 9x는 어떻게 되나요? 9x는 곱하기 9 해주면 12 9 해주면 3 4 마이너스 7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16 마이너스 3 루트 7 이렇게 되겠네. 다시 16 마이너스 3 루트 7 이렇게 되겠네. 정답은 4번 되시겠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2차 함수가 x 이퀄 a에서 x축에 접하는 꼴인 거야.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최소값이 0이다. 자, 이 말은 2랑 10 사이에 a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자, 2와 6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6과 10에서 함수 최소값은 같다. 자, 우리가 한번 요거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판단해 주도록 합시다. 자, x축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2랑 6, 10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어주면서 x축에 접하는 형태란 말이야. 가족권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2에서 10 사이에 최소값이 0이려면, 자, a가 바깥에 있어봐.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최소값이 0이 절대 될 수가 없지. 왜? 접하니까. a에서 접하니까. 자, 이걸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상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현상들을 머리에 너희들이 그려줘야 돼. 자, 그럼 a가 2랑 10 사이에 있다는 거고, 자, 2부터 6까지의 함수의 최대값과 6에서 10까지의 함수 최소값은 같대. 자, 우리 6에서 10에서부터 쭉 한번 줄여가면서 생각해 볼게. 자, a가 6에서 10 사이에 있을 때 한번 고민해 보자. 6에서 10 사이에 있을 때는, 자, 6에서 10 사이의 최소값은 몇이니? 0이죠. 그럼 최소값은 0이란 말이야. 근데 이 최대값이 0이 절대 될 수가 없지. 2에서 6 사이에서. 그래서 a는 요 구간에는 있을 수 없는 거야. 6부터 10 구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쭉 와서 2부터 6 사이에 있었다고 딱 우리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니? 자, 이건 또 모르지. 왜? 최대값을 따져보려고 하니까 이 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 2차 함수가 요 딱으로 있을 때랑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최대값이. 그쵸? 그러면 나는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치? 자, 일단 4랑 6 사이에 있을 때를 한번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볼게. 자, 4랑 6 사이에 있을 때는 fx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니? 최대값은 6이 되죠. 다시 왔네. 다시. 자, a라는 놈이 4랑 6 사이에 있을 때는 2부터 6까지의 함수 fx의 최대값은 2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야. 2쯤 같겠지. 그치? 저 오래 같겠네. 뭐 2쯤 같겠네. 그치? 이 최대값과 fx의 최소값이 같다. 자, 최소값은 6에서 10까지에서 최소값은 여기거든. 같지 않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또 옮겨 봅시다. 쭉 옮겨서 2랑 4 사이에 있을 때를 한번 고민해 보자. 자, 2랑 4 사이에 a가 있을 때는, 자,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니? 최대값은 2부터 6까지의 최대값은 6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이쯤 같겠지. 그리고 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함수니까 6에서 10에서의 최소값도 항상 같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찝어주는 거야.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죠. 자, 마이너스 1은 대충 2쯤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a가 2랑 4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2랑 4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2에 있을 때가 f-1의 함수값이 제일 작겠죠. 뭐 요쯤으로 가장 작겠죠. 그리고 4에 있을 때가 f-1의 함수값이 가장 크겠죠. 뭐 저기 위에 뭐 어디 이렇게 막 칠해졌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a가 2일 때 f-1은 최소가 되고 a가 4일 때 f-1은 최대가 된다라고 알 수 있겠지. a가 2일 때는 함수식이 이렇게 되고 a가 4일 때는 함수식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9, 마이너스 1 넣으면 25 해서 두 개 더하면 3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네. 자, 21번 한번 볼게요. 자,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k와 2차 함수 애들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k라는 놈이 이렇게 쫙 지난다라는 거야. 그치? k라는 직선이 지나는데 만나는 두 점을 a, b, x제곱과 만나는 점을 a, b,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6x랑 만나는 점을 c, d라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자, 기억 먼저 한번 같이 봐볼게요. k가 6일 때. 자, k가 6일 때는 어디니? 이 k라는 직선이 어디일 때야? 쭉 와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랑 y절편이 공유되는 순간이에요. 그쵸? 자, 그때 c, d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그냥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6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각각의 근이 0 그리고 6 이렇게 되시겠지. 그럼 CD의 길이는 6이다. 맞다. 참이다. 이렇게 따져주면 될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은 뭐냐면 그냥 너 한번 K값 옮겨가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한번 계산해 볼래? 어떤 의미를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인 거고, 이제부터는 K가 막 이렇게 바뀔 거야, 움직이면서. 아시겠죠? 쭉 옮기시는데, 자,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K를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게 니은입니다.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 값은 일정하다. 자, CD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겠어. 그치? CD의 제곱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했던 비율 관계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있을 때 A점과 B점은 길이가 같을 거야. 내가 그 같은 그냥 크기를 알파라는 이제 쓴 적이 없으니까 알파라고 쓸게요. 자, 다음으로는 요거 우리 다른 색으로 칠해볼까? 좀 헷갈리지 않게. 자, 2차 함수 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랑 만나는 점에 요 길이를 선생님이 베타라고 미지수를 적어보도록 할게. 오케이? 자, 그럼 비율 관계에 의거해서 OC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OC의 길이는 최고점에서 1이니까 그냥 알파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OC의 길이가 아니지, 미안해. 요 이차함수 비율 관계 쓴 거예요. 여기 길이를 OC의 길이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헷갈렸네. 자, 그리고 여기 비율 관계 또 써서 이 길이를 나타내 볼게. 요 길이는 몇이니? 베타 제곱이지, 그치? 근데 이 알파 제곱이라는 놈은 베타 제곱에다가 뭐만큼 빼면 돼? 여기 길이만큼 빼면 되죠. 자, 여기 길이는 몇일까? 정해져 있지. 우리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치? 두 개의 근의 차이로 정해져 있어요. 길이가 몇이니? 요 놈은 x 이꼴 3에서 내가 최소를 가져요. 최소를 가지니까 대입해 보면 9 빼기 18 플러스 6이란 말이야. 즉 3, 여기 좌표가 3,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 말은 이 파란색의 길이가 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 제곱에서 3을 빼주면 요 길이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뭐 마이너스 3 이 정도 적어줄 수 있고, 베타가 더 큰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3으로. 자, 이 비율 관계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K라는 놈이 뭐랑 똑같네? 뭐랑 똑같지? 응? 자, 이제 내가 구해줄 거는 뭐냐면은 K라는 놈이 뭐랑 똑같은 게 아니라, 자, 이런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이야. CD의 제곱은 몇이니? 베타니까 이 길이는 2베타란 말이지. 그러니까 4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AB의 길이는 2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길이를 항상 일정하냐? 물어보는 거야. 항상 일정하지. 뭐로 일정해? 12라는 숫자로 항상 일정하죠.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시겠다. 그래서 우리 비율 관계를 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은 굉장히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CD의 길이랑 AB의 길이를 더해서 4래. 그 말은 뭐야? 2알파랑 2베타를 더해서 4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12라는 값을 우리가 니은을 통해서 유출을 해냈잖아. 이제 디귿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나눠줄게.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은 3,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풀어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는 3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3 더해주면은 2베타가 2분의 7, 따라서 베타는 4분의 7 이렇게 나오고, 알파는 몇이니? 4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자, 이런 경우를 따져보라는 거야. 이런 경우를 디귿에서 따져보라는 거예요. 봐봐. 요거일 때, 그러니까 즉 요거를 알파가 4분의 1이고 베타가 4분의 7일 때, 자, 그럼 K가 어디 있을 때니? 이 K가 어디 있을 때야? 4분의 1 K라는 놈은 봐봐. K라는 놈은 알파 제곱이 K거든. 왜요, 선생님? 자, 여기 길이는 Y의 길이기 때문에 K랑 똑같아. 그치? 즉 알파 제곱이 K란 말이야. 그러면 K는 우리 이 문제에서 K는 16분의 1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K가 16분의 1 정도 되려면 대충 여기 언저리였을 거야. 이 정도였을 거란 말이야. 아시겠나요? 자, 여기 언저리였는데 좀 확대를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 위에는 좀 지우고 이 정도였을 때 A, B점은 어디니?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됐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C의 길이잖아요. BC의 길이는 여기 길이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길이는 어떻게 해줘?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주겠니? 자, 여기 길이가 알파죠. 그쵸? 자, 여기 길이는 몇이니? 2 베타가 되겠지? 그쵸? BC의 길이는 BC의 길이는 정확히 구해주려면 D까지의 직선에서 알파에서 2 베타를 빼주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조금 짜증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베타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고, 이 대칭축이 우리가 x 이퀄 3이라는 걸 아니까 BC의 길이는 3에서 알파를 빼고 베타를 뺀 값이다. 즉 알파랑 베타를 빼면 몇이다? 1이다. 그래서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K는 16분의 1이고 BC는 1이니까 더해주면 16분의 17.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런 거 따져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사고력과 이런 것들을 기르려면은 해줘야 되는 수준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어렵게 우리가 다가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2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에서 정계식에서 yz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4x-y 3z 4x-y 3z x, y의 개수는 자, y는 z랑 곱하고 z는 y랑 곱해서 3 더하기 3 해서 6 이렇게 되시겠네. 자, 다음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항상 부등식의 범위 값을 내가 근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두근의 곱 b는 -8, 두근의 합 a는 -2, 그래서 두근의 a, b의 곱은 16 이렇게 적어줘도 무방하다. 자, 24번 다음 다항식을 나눴을 때 ax 플러스 b다. 자, 기초적인 문제죠. 자, x에다가 2를 하나 대입할 거고 x에다가 -1을 하나 대입할 거야.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는 0 되고, 이건 0 되고 2 넣으면은 8 더하기 1에서 10. 자, -1 넣으면 0 되고 -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되겠죠. 빼주면 자, a는 3, b는 4 이렇게 나오시겠네. 두 개의 합은 7 이렇게 적어줬으면 정답이었을 거다. 자, 25번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시겠대.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계속 나오고 있어. 개수가 실수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알파 켤레란 말이야. 따라서 베타가 알파 켤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파는 베타 켤레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알파 켤레는 베타니까 11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 켤레는 알파란 말이야. 알파.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무방하다는 거야. 11분의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이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11 곱하기 11분의 36 빼기 22 한 14 적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14가 되시겠네요. 자, 26번 3차 다항식을 요렇게 돼 있을 거다. 자, 한번 구해보자. 뭐야, a는 1이네. 바로 나왔어요. a는 1. 자, 그리고 1 넣었을 때 3 넣었어. 그럼 b 더하기 3이 1이라는 거야. 그럼 몇이야? b는 -2 나왔네. 그쵸? 3에서 c 더하기 3이 -2라는 거예요. c는 -5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러면 따라서 px 나왔네. px는 어떻게 돼요? px는 x 세제곱 -2x 제곱 -5x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x에다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x 4를 대입해 볼게요. 64 빼기 16 2 32 더하기 -20 플러스 11 하면은 52 12에서 정답은 23 이렇게 되시겠네요.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자, 17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객수가 2가 되도록 해달라. 자, 이건 수직선을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부등식 문제는 항상 수직선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절대값 x-n이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적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n 플러스 2랑 n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아래에 있는 건 뭐야? 인수분해가 되네.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자, 그러면 4랑 10에서 항상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랑 10은 고정된 값이고 n은 고정되지 않은 값이니까 n을 움직여주는 게 훨씬 편하겠지. 자, 그럼 첫 번째로 항상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저 아래에 있을 때 n 플러스 2가 요쯤 있고 n 마이너스가 요쯤 있어서 요렇게 막 가고 있었을 때를 먼저 상상을 해서 시작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이거는 움직여 볼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 우리 수직선에 맞게 그려볼까? 자, n 플러스 2랑 n 마이너스 2는 지금 요 사이에 이렇게 쭉 움직이는데 자연수가 4만 감 차이 나지.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똑 들어올 수 있을 거야.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쭉 움직이실 때는 자, 요런 경우 4보다 n 플러스 2가 작은 경우는 자연수의 개수가 2보다 훨씬 많지. 4부터 10까지 다 공통인수로 들어갈 거니까 안 된다. 쭉 커졌어. 자, 그럼 n 플러스 2에서 10까지는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돼. 그치? 아직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이거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치? 선생님 잘못 그렸네. 그쵸? 자, 이거 다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n 플러스 2라는 놈이 이렇게 있고 n 마이너스 2라는 놈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 6개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n 플러스 2랑 n 마이너스 2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들어왔어. n 플러스 2가 들어왔어. 이렇게. 그리고 n 마이너스 2는 아직 못 들어왔어. 이럴 수 있지. 자, 그럼 우리 요 범위가 들어갈 거니까 요 범위에 자연수가 2개가 되는 값을 첫 번째로 찾아주면 되겠네. 2개가 되려면 10은 포함되고 9까지 포함되고 8은 포함 안 돼도 되는데 n 플러스 2가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n이 6이면 딱 되겠네. 그쵸? n이 6일 때는 어떻게 되니? 함수가 굉장히 이뻐져. n이 6이면 8에서 딱 나가실 거고 4에서 딱 비어서 뒤로 나가고 있을 거야. n-2라는 놈은. 그치? 그럼 딱 자연수 2개 만족하겠네. 그치? 자, 그럼 n이 7일 때 한번 살펴볼까? 약간 머리가 되는 친구들은 사실 바로 이해됐을 거예요. 자, 여기가 9가 된다는 소리고 9가 될 때 우리가 n-2라는 놈은 그냥 여기서 하나 증가해서 5가 딱 됐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2일 때 n이 7일 때는 4랑 10이라는 자연수로 2개를 만족하니까 얘도 성립하는 놈이다. 아시겠죠? 네, 자, 약간 언급은 안 했지만 n이 6일 때는 9랑 10일 때 2개가 되는 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 해봐도 n이 8일 때도 2개 될 거야. 뭐랑 4랑 5라는 걸 가지고 2개가 될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때도 된다. 그래서 6, 7, 8까지 되고 그 뒤부터는 쭉 안 되겠지. 그래서 n의 값의 합수 구해보면은 14, 7, 2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네요. 네,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많아 쭉쭉쭉 있을 때, 자, 핵심은 요거지. S1과 S2를 뺐을 때 P분의 Q다. 자, 요거 우리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요걸 생각하고 못하고,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할 걸 생각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풀이 시간이 정말 10분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 자, 이 부분에 대한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S1에서 S2를 빼시나 여기 넓이를 선생님 그냥 A라고 할게. S1에서 A 더한 거에서 S2에서 A 더한 걸 빼시나 어차피 똑같이 S1-S2로 나오고 이게 P분의 Q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통 부분의 넓이를 항상 우리가 고민해 줄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많이 나오고 알고 있으면 써먹을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자, 그러면 이 A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이 삼각형, 이 하늘색으로 칠하는 삼각형과 파란색으로 칠하는 삼각형의 넓이 차이가 몇이다? P분의 Q다. 그치?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야. 왜요, 선생님? 높이도 알고 밑변도 알고. 그치? 자, 높이는 몇이야? 높이는 4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잠깐 옮겨둘게, 위쪽으로. 위쪽에도 옮기면 안 되겠다. 자, 삼각형 OHB를 먼저 봐볼게요. 자,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밑변만 구하면 돼. 밑변은 이제 OH의 길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접하는 걸 굉장히 잘 찾아줘야겠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25랑 ax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x 플러스 4분의 25는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놈은 우리가 뒤에 있는 요 숫자에 의거해서 무조건적으로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라는 놈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 25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a는 1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즉 이놈은 y는 x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내는 거는 2분의 5라는 x값에서 접한다라는 거지. 그럼 OH의 길이가 2분의 5라는 걸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두 번째 구할 거는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에요. 삼각형 OHA가 되시겠네. 자, 이놈은 어떻게 구한다? 밑넓이는 똑같이 2분의 5로 똑같고, 높이도 y는 x 위를 지나기 때문에 이게 2분의 5면 높이도 2분의 5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개 계산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4 16분의 125 빼기 8분의 25 요게 p분의 q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이제 요건 계산해 주면 되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6분의 125는 16분의 125 빼기 50이니까 16분의 75 이렇게 되시겠네. 두 개 더 해주면은 9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다. 자, 요거 이제 공통 부분의 넓이를 생각을 못했으면은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자, 29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이 4를 만족한대. 아하, 자, 그러면 여기 제곱수가 있으니까 제곱수를 조금 잘 따져주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m승 마이너스 i의 n승은 2가 되든가, 혹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m승 마이너스 i의 n승이 마이너스 2가 되던 거겠네. 자, 근데 우리가 복소평면에 대한 주기 설명도 했지만은 1 마이너스 1을 절대 넘을 수 없는 숫자들이야. 이 숫자들이 1 마이너스 1을. 그쵸? 자, 그러면 2가 되시려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2가 되시려면 앞에 있는 숫자는 1이어야 되고 뒤에 있는 복수수는 마이너스 1이 돼야지면 돼. 그래서 가운데 빼기를 타서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m과 n이 다음 숫자를 만족하는 거를 쭉 나열을 해보자라는 거야. 어디 범위에서? 49 이하의 범위에서. 자, m은 8주기죠. z니까 8주기. 그리고 8승 하면 1이 됩니다. 아시겠죠? 8, 16, 24, 32, 40, 48까지 가능한 놈이야. 자, n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이지. 그치? 그리고 주기가 몇 주기야? 주기가 4주기란 말이에요. 그쵸? 자, 2, 6, 10 쭉 가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면 되니까 46까지 가능하겠네. 따라서 두 개 더 해주면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합은 94 이렇게 되시겠죠. 아직 몰라. 두 번째 경우를 따져줘야 돼. 자, 두 번째 경우는 두 개를 빼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뒤에 있는 숫자가 1이고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자, z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Z 4승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8주기니까 12, 20, 28, 36, 그리고 44까지 가능하겠네. 그쵸? 자, n은 제곱해서 몇 제곱해서 1이 되는 건 4제곱이지. 그리고 주기는 4니까 쭉 가서 48까지 되시고, 그때 두 개를 더 해주면 92가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두 개 중에서 최대값은 94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9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네. 자, 요즘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이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바로 관찰력이야. 관찰을 잘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쓰려면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잘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30번 한번 볼게요. 두 이차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근데 마지막에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을 보니까 22라는 값을 넣어서 구하시래요. 그치? 자, 근데 최고차 개수를 안 줬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최고차 개수를 고민해 보면서 시작을 해줘야 돼.
자, 한번 봅시다. 함수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난다. 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 아래로 볼록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나서 여기가 0,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위로 볼록으로 만나서 0,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둘 다 따져볼 거야. 개수를 모르니까 해줘야 돼. 자, 나 조건이 되게 이쁜 조건이네. 자, F랑 G 둘 다 2차식인 걸 더했는데 그거의 해가 X가 2보다 크대. 잘 봐봐. F랑 G랑을 더했는데 부등식은 항상 경계값이 근이라고 했지. 경계값인 게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 말은 2차식끼리 더해서 1차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1차식이 되어버렸다는 거고 1차식에서 fx가 gx보다 크기만 한 게 2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치? 자, 한번 따져보자. 잘 생각을 해보자. 자, 만약에 fx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우리가 두 가지네. 그러면 자, fx를 그냥 이제 ax 제곱 정도로 살펴보도록 할게. ax 제곱. 자, 그럼 bx라는 놈은 최소한 이 gx라는 놈은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해서 1차식으로 바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gx라는 놈이 그러면은 보니까 fx랑 부호가 반대로 있는 놈이네. 이렇게 있어야 되는 놈이네. 그치? 자, 접할 필요는 없어. 그냥 부호만 반대로 오면 되니까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있는 건데 두 개를 더했을 때 2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뭐가? fx랑 gx랑 더해서 양수가 되는 값이. 자, 근데 이렇게 있는 경우는 fx랑 gx랑을 더했을 때 gx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더해서 2보다 크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해서 양수가 되는 구간이 무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야. 왜냐면 gx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fx는 이제 이대로 음수를 계속 타고 와서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돼 있었을 건데 그거에 요거 찔끔 더해줘봤자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런 논리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fx가 음수일 때는 이런 경우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등호를 보고 fx의 최고차의 개수를 결측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경우는 안 되는 거니까 지워버릴게. 1번 경우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지. 자, 한번 쭉 봐봅시다. 그러면 gx가 있는데 하필 또 이때 gx가 2보다 또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있을 때.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 선생님이 차이함수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마이너스 gx보다 0보다 크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마이너스 gx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gx를 기준으로 봤을 때 fx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양수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gx가 굉장히 요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고 요 놈이 막 이제 움직이시는데 x가 이 마이너스 gx보다 항상 큰 부분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돼야 되겠니? 꼭지점이 2차 함수 위를 지나고 있어 줘야 되는데 아니지. 꼭지점이 2차 함수 위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점이 x = 2가 돼준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그림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주기 어려우면 우리가 수식으로 접근해야 돼. 아시겠죠? 자, gx를 우리가 그러면 수식적으로 좀 접근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을 잡았으니까 뒤에는 이제 그냥 bx 플러스 c 정도라고 잡아볼게. 아시겠나요? 자, 그럼 두 개 더 해보자.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근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한 근이 bx 플러스 c = 0에 한 근이 x = 2라고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2b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c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오시겠다. 아시겠죠? 수식적으로 접근해서 c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접근해 줄게. 미지수 하나 줄여준 거예요. 자, 다조건 실수 x에 대해서 fx 빼기 gx는 크거나 같다. fl gl보다. 이건 뭐니? 두 차이 함수가 2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b가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어디에서? x =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요거는 많이 했죠. 자, 그러면 x = 최소값을 가지려면
최고 차항의 개수는 2a여야 되고, 그치? 1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축에서, 즉 요 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 4a분의 b가 1이라는 거야. 그럼 b는 4a 요 정도 나오시겠네. 그쵸? 자, 마찬가지로 또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x 제곱 4a 넣어볼까? 4ax 마이너스 8a,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런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x의 개형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놈은 대충 보니까 이렇게 그려줄게. 이거 지우고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 정도 되시는 놈이시네요. 요 해석하면은 gx라는 놈은 x 이퀄 2에서 마이너스 4a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gx를 조금 더 내려볼게. 자, 이렇게 지나고 있는 놈이신데 여기는 이제 x 이퀄 x축, 자 그리고 여기가 x 이퀄 2 그래서 여기서 2, 마이너스 4a를 지나고 있다는 거지. 자, 이런 놈이신데 이때 무거워. 자, 이게 0을 만족하는데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래. 자, 요건 우리 인수분해 해주면 fx 이퀄 k or gx 이퀄 k 라고 쓸 수 있겠지. 즉 k라는 놈이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데 fx랑 gx랑 아무것도 안 만나는 점의 정수의 개수가 5개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선 이미 한 점에서 접하니까 안 되겠고 요 사이에 있어야겠지. 요 사이에, 그치? 자, 그리고 0에서는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6은 있어도 되겠지. 즉 여기가 두 개를 그려볼게요. 하나가 x 이퀄 마이너스 5, 하나가 x 이퀄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실 건데 이 gx의 꼭지점이 여기 사이에 있어도 되고 6까지는 있어도 되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몇인데 마이너스 4a잖아. y좌표가. 이놈이 마이너스 5보다는 작게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게만 있으면 내가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4분의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죠. a의 범위가. 그치? a의 최대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때 뭘 구해라? f22, g22의 최대값을 구해보시오. 자, 이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f22는 어떻게 되니? ax제곱이니까 f22는 484a야. 그치? 자, g22는 함수값 이렇게 있으니까 g22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400a 마이너스 4a예요. 두 개 더해주면 뭐야? 80a 이런 값이 나온단 말이야. 즉 80a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리고 a가 최대일 때 80a도 최대겠지. 따라서 a가 2분의 3일 때 80a의 최대값은 120 이렇게 되시겠다. 자, 이렇게 풀면은 마지막 문제까지 최종적인 정답이 되실 것 같아요. 30번 문제 정도는 조금 계산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수식적으로 풀지도 않고 충분히 이제 그래프 개형을 해석하면서 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한번 집중해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도 충분히 괜찮은 문제였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물성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못 풀었던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하시고 시험 보느라 다시 한번 고생 많았습니다.